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올해 상반기 조선업계의 분위기는 암울했습니다. 감염병의 여파로 세계 선박 발주량은 사상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적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빅3 조선업체가 올해 감염병의 여파에도 대형 수주를 이어가면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선전할 수 있었던 비결로 꼽히는 것은 한국 조선업계의 고부가 가치 선박 건조 기술 때문입니다. 국내 조선 빅3는 지난 11월 이후 몰아치기 수주로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LNG선뿐만 아니라 VLCC를 싹쓸이하다시피 하며 중국과 일본을 제쳤습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에서 아직은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크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2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올해 수주 목표 달성률은 각각 91%, 75%, 65%로 집계됐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당히 선방한 모습인데요. 특히 삼성중공업은 최근 한 달 새 44억 달러, 한화 약 4조 9천억 원의 수주를 올리며 올해 수주 목표 달성률을 15%에서 65%로 끌어올리는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빅3 업체가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수주한 선박수는 총 30척으로 총 계약금은 5조 1천억 원이 넘는 계약 성과를 올렸습니다. 조선업계에서는 고가인 LNG선이 연이어 대량 발주된 점을 볼 때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의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와 연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LNG선은 평균 가격이 1억 8,600만 달러, 한화로 약 2천억 원에 이르는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높은 건조 기술력이 필요해 한국 조선사들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분야로 평가됩니다. 글로벌 조선 해운 조사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발주된 대형 LNG선은 총 63척입니다. 이 중 현대중공업그룹,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각각 21척, 19척, 6척을 수주해 국내 조선 3사가 73%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5척을 수주하는 데 그쳤으며 일본은 단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이 중국 정부의 금융 지원을 등에 업고 저가 수주를 통해 한국을 위협하려고 했지만 알아서 무너져 주었습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물량을 선물로 계약하는 LNG 거래의 특성상 선주들은 선박의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며 중국산은 이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의 LNG선 수주가 몰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VLCC 초대형 원유 운반선도 효자 선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강화된 국제해사기구 IMO 환경 규제로 인해 벙커CU 등 고유 항유 대신 국내 업체가 강점을 갖고 있는 LNG 추진 엔진을 탑재한 VLCC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 운항 중인 VLCC의 약 20%가 15년이 넘은 노후 선박이기 때문에 교체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IMO는 국제 해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규제에 따라 고유황 정유를 사용하던 선박들은 선박에 탈황 설비를 추가하거나 저유황유로 연료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LNG 추진선이 필요하게 됩니다. 국내 빅3 조선사의 친환경 선박 건조 능력은 다른 나라 조선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어서 호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VLCC도 척당 가격이 8,500만 달러, 한화 약 930억 원으로 LNG선과 함께 고부가 가치 선종으로 분류됩니다. 한국은 이제 LNG선을 넘어 차세대 선박으로 암모니아 추진선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질소와 수소의 합성 화합물로 대표적인 청정 연료입니다. 연소 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안정성도 높고 보관과 운송, 취급까지 다루기도 쉽습니다. 지난 7월 업계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선에 대한 인증서를 받은 현대미포조선을 시작으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도 2025년에는 암모니아 추진선을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암모니아 추진선 시장 전망도 LNG선 못지않게 밝은 편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2020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2060년에는 암모니아 추진선이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암모니아 추진선은 아직 개발 단계이지만 지금 속도를 끌어올려 개발하면 세계 시장 선점이 가능하다며 최대한 상용화 시점을 앞당겨 한국 조선업계의 효자 선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국 기업이 개발한 신소재 때문에 LNG선은 더욱더 미래가 밝다고 하는데요. 포스코가 야심차게 개발한 고만강 강이 LNG 프로젝트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고만강 강은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개발, 특허를 내고 양산까지 한 제품으로 철에 다량의 망간을 첨가해 고강도, 내마모성, 극저온 인성, 비자성 등 다양한 성능을 특화시킨 철강 소재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신소재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7일 글로벌 에너지 기업 엑슨모빌과 고망간강의 시장 적용 확대를 위한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포스코의 고망간강이 엑슨모빌의 해외 LNG 프로젝트에 적극 사용되기로 한 것인데, 혁신적인 신소재를 에너지 산업 전반으로 도입하기 위해 양사가 협력을 약속한 것입니다. 양사는 이미 8년 전인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기술 협력을 통해 오일샌드 이송 파이프인 슬러리 파이프를 고망간강 소재로 개발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 메이저인 엑슨모빌이 포스코의 고망간강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이 소재가 LNG 사업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는 지난 2010년 LNG 저장 탱크에 사용될 수 있는 극저온용 고망간강 개발을 시작해 2013년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소재는 영하 196도에서도 쉽게 파손되지 않고 저온 충격을 가했을 때 깨지는 일반 탄소강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또 철강에 망간을 넣으면 입자 조직이 바늘같이 세밀하게 형성돼 충격 흡수 능력도 높아지고 마모를 견디는 능력도 좋아집니다. 게다가 가격 경쟁력도 높습니다. 이 소재는 LNG 탱크 제작에 사용되는 또 다른 소재인 니켈강보다 가격이 30%가량 저렴하고 용접 비용도 더 낮습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극저온용 고망간강은 육상 LNG 터미널 저장 탱크, LNG 차량 탱크, LNG 이송 및 연료 추진 선박의 저장 및 연료 탱크에 적용될 수 있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2022년에는 극저온용 고망간강 제품과 관련한 매출은 연간 1,000억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선박은 미래가 밝은 반면에 일본 선박은 정부 돈 수천억을 쏟아부었지만 LNG선에서 단 한 척도 수주하지 못하며 역대급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 국적 선박이 해안에서 악천후를 만나 약 2,000개에 달하는 컨테이너를 분실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국적 선박회사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의 원 에이퍼스호가 항해 중 악천후를 만나 싣고 있던 컨테이너 1,816개를 분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유실된 컨테이너 약 2,000개 중 60여 개의 위험한 물품을 탑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위험물질에는 지난 여름 베이루트에서 폭발을 일으킨 화학 비료와 폭죽의 휘발성 혼합물 등 다양한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마치 종이상자처럼 마구 무너져 있는 대형 컨테이너의 수백 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선박은 현재 일본 고베에 정박해 있으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고는 악천후로 사고를 당한 선박 피해 중 그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바람잘 날 없는 일본 선박 회사들에게 대출 보증 등을 통해 배 구입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조선업에 밀려 힘을 못 쓰고 있는 일본 조선업을 위해 사실상 금융 지원에 나선 것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보증 등을 통해 일본의 1, 2위 조선사인 이마바리 조선과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원 방식은 배를 구입하는 특수법인을 세워 선박 구매 대출금을 내주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런 금융 지원에 나서는 것은 한중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조선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은 1990년대 초까지 세계 신조선 건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막강했지만 지금은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실상 답이 나오지 않는 일본 조선업의 현실인데요. 계속해서 대출만 하면서 기업들의 생명줄을 붙잡고 있지만 일본은행의 부채는 미친듯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자산이 코일9 사태와 맞물려 급격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BOJ 자산은 지난 11월 말 사상 처음으로 700조 엔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553조 엔이던 BOJ 자산이 1년 만에 27%가 늘어난 것입니다. BOJ 자산은 미 달러화로 환산하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와 유럽 중앙은행을 압도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BOJ 자산은 일본 GDP의 130% 규모이고 미 연준은 GDP 대비 보유자산 비율이 20%, ECB는 40%인 것과 비교하면 일본은행에 비대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40년 뒤에는 일본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짐 로저스의 말이 떠오르는데요. 빚도 자산이라고 어떻게든 1위를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일본은 폭탄 돌리기식으로 양적 완화 정책의 출구 전략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